우리가 5문제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를 매년 내냐면 2문제를 내요. 이 법으로 정비되기 이전에도. 다음에 애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특례도 우리가 과거 애국인 토지법 시절부터 한 문제는 반드시 냈어요. 안 낸 적은 한 해도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우리가 공법 시절에는 공법책에서 내면 공법 시험에서 내면 되는데, 이제 공법에서 폐지가 삭제가 돼서 일이 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내면 공법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통합법으로 통합되면서도 한 문제씩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문제는 확정적이니까 이 4문제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포상금이라든가 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들어가니까 5, 6문제는 올해도 유역시 되고 최소한 5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먼저 소개되는 총칙이 왼쪽에 조문이 소개되는데, 이 총칙에 2개의 조문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1조가 이 법을 만든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2조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지어는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의 1조 목적은, 이 법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 했죠. 신고뿐만 아니라 허가에 관한 사항도 담은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무엇에 이바지한가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조의 용어의 정의가 우리가 개념이 지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의 정의에 2조 1호에 먼저 부동산이 나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니까 거래 신고제도의 신고대상 뭐가 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었던 임목이나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법조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해석이. 이해되죠? 다음에 2호는 부동산 등이라 하면 그랬죠. 등이니까 부동산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알파가 뭡니까? 알파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우리가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과거에는 애국인 토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국인 등이 토지 취득할 때만 이게 적용됐어요. 근데 이번에 바뀔 때는 부동산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토지 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애국인이 파주에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파주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때도 당연히 이 애국인 등 취득 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거 토지가 아니잖아. 부동산 등이라 했으니까. 방금 부동산 등이라 하면 2호에서 뭐라 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제는 건물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때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올해 나올 거예요. 이게 작년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안 물어봤어. 토지가 뭘로 바뀌었다? 부동산 등으로. 부동산 등을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2조 3호는 뭔가요? 거래 당사자라 하면 그렇죠.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예요.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니까 여기에서 당사자라 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니까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조 4호는 애국인 등이라 하면 그렇죠.